지난 시절 너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줄 알았다. 너에게 지금 보이는 단점들을 그때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단점조차 좋았지. 인생 무상이라 했지. 지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인생 다 부정하고 싶고 흔적 없이 무르고 싶다. 20대에 3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도 속내는 별다르지 않았다. 여자들이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나 배우자의 모든 것이 못마땅한가 보다. 남자는 이런 아내의 변화에 감당이 안 된다. 젊을 때 순종적이던 아내가 나이 들수록 거칠고 도전적이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사랑하고 대접하며 살 수 있는 비법이 뭘까? 내가 좋아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조시대 얼굴도 못 보고 한 결혼도 아니고 너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아니었을까? 살아보니 장점처럼 느껴지던 그의 행동들이 단점으로 바뀌어 보일 뿐 그는 그대로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이다. 매일 보고 싶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는데 이젠 함께 있는 시간이 불쾌하고 내 모든 불만의 원인이 상대 탓으로 느껴진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내 배우자의 얘기는 내 창피가 되어 말하기도 자존심 상해한다. 괘씸한 이기주의, 괴물로 변했어. 점점 더 심해지는 중이니 난이 참고 살지 싶다. 상대는? 그런 상대를 대하는 나는 안 변했을까? 그의 반응은 내 변화된 모습에 대응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우리는 상대를 탓하는 습에 물들어 나는 못 본다. 남편은 자기의 변화는 못 보고 아내가 결혼 전에는 밝고 명랑하고 똑똑하고 센스가 있더니 나날이 얘 속담을 들먹인다.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공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단 말 딱 널 두고 하는 말이었어.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담아놓은 것까지는 어쩌겠냐만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싶은지 무례하기 개떡 같아. 웃겨. 너는 밖에서는 점잖게 신사의 가면을 쓰고 공작, 빼갈, 술 먹는 주정을 남발하는 인간이 집에서 대접받길 원해? 저 거짓 이중인격을 만방에 고에 바치고 싶어 한다. 상대는 한 번도 나와 똑같이 그 식대로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 안 해봤나? 서로 변했다 탓한다. 지금의 나도 나의 배우자도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한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는데 너 또한 지금 여기에 너 가서 있는데 어쩌라고. 어쩔 수 있는 문제라면 고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흘러간 시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달래 살아내야 했다.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싸우며 사는 것도 보기 좀 흉해서 그렇지 건강한 상황이다. 또는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며 속 깊은 말은 차마 밝히질 못한다. 죽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일까? 잘 사는 거로 포장하는 그들은 서로 못마땅한 게 없을까? 있어도 두 사람 다 자기가 참고 산다 착각하며 살아간다. 할머니 넷이 자동차 한 대에 타고 여행을 떠났다. 남편들은 저희들끼리 무리지어 다녔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풍요롭게 우리들만의 여행을 계획했다. 남편들 이틀을 밥을 안 해줄 수 있으니 왜 이렇게 홀가분한지. 줄리아사, 한 남자와 평생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버려야만 가능했어. 그래서 난 내가 죽으려 했어. 상대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라도 하는 마음에 난 내 남편을 떠나고 싶었어. 대가족 시절 아이들 아빠 혼자 벌어 대가족이 살 때라 살림은 늘 궁했어. 파마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야매로 집에서 했어. 그 시절은 다 어려웠지. 학생 신분 시동생 둘에 시어머니 나와 두 아이 아침밥상을 4번 나누어 차려줘야 했던 시절엔 그 시대의 정신이라 살아냈어. 80년대 초에 졸업과 동시 결혼했어. 그 시절 미대음대는 결혼 스펙이었어. 결혼과 동시 아이들 낳고 시부모 지휘 아래 그야말로 보수 없는 식모였어. 지금까지
까칠하고 예민한 남편 비유 맞추며 시집살이하며 나는 무학이라도 할 수 있는 살림을 하고 권태로움과 늘 시행착오하며 살았어. 남 보기엔 잘난 남편 만나 고생 없이 사는 줄 다들 알았어. 그 시절 나는 외로웠어. 남편이 수시로 직장 여성들과 비교하며 책 좀 읽어라 하는 말에 속으로 책 읽을 시간이 어딨니? 대가족 돌아서며 pappapap 지겨운 일상 시부모 계셔서 아침, 점심, 저녁 종종 간식까지 차려내느라 난 자존감 없고 끝도 없는 집안일에 난 내가 없었어. 유일한 TV 연속극이 내 유일한 위로였어. 밥상을 옆에 놓고 연속극이 끝날 때까지 TV 앞에 앉아보는 날 남편은 대놓고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무시했지. 남편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지. 사회생활에 길들이던 여자들이랑 만나니 내 모습이 싫었을 거야. 남편 입던 하늘색 추리닝 바지에 오래 풀리지 말라고 빠글거리게 한 파마, 노란 고무줄로 긴 머리 묶은 모습, 내게 경멸감을 느낀다 표현을 많이 했어. 그땐 나도 그 말에 대항하진 못했어. 자존감 없던 내 모습에 나도 내가 싫었거든. 맘속으로 소리쳤어. 처음 만날 때 나의 순종미, 백치미가 현모 양처형이라며. 화장기 없는 내 순수한 모습이 너무 좋았다던 남자가 나더러 TV에 나오는 영화배우처럼 긴 드레스 입고 램프의 요정처럼 살림하기를 원했어. 그 시대 배경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 가정부나 두면 모를까. 그 시절 풍습이라 갓 결혼한 새댁 신분으로 한복 입고 재래식 부엌에서 일했어. 연탄 갈다 치마에 불이 붙어 치맛단을 태우는 일도 있었어. 방 5개의 겨울에 7시간마다 시간 맞춰 돌아가며 연탄 아궁이에 연탄을 갈아야 했거든. 단독주택은 방마다 빗자루로 쓸고 무릎 꿇고 앉아 걸레질하고 친정에서 해보지도 못한 온갖 집안일은 하루 종일 끝이 없었던 시절이야. 찬물에 설거지를 해야 했어. 혼수를 해온 반자동 세탁기는 우리 집 갑옷처럼 마루에 모셔놓고 그 많은 세탁물을 손빨래 하래 글쎄. 옷은 손으로 빨아야 한다나. 세탁기로 빠는 건 옷감 상하고 때가 안 빠진다는 시어머니 주장에 난 대항할 수준이 안 됐지. 그땐 시어머니 말이 곧 그 집 법이었어. 결혼해서 함께 사는 동안은 내 살림은 아니었어. 그 시대 분위기는 겨울에 냇가에 얼음 깨고 빨래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까? 시어머니 당신은 그렇게 살았대. 거기에 말대답할 수가 없었어. 내 살림이 아니었어. 시엄마 살림이지. 난 그 집 동거인으로 시대가 정해놓은 객이었어.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는 물전략 문장을 붓글씨로 써서 수도꼭지 있는 데마다 붙여두는 시아버지 때문에 세탁기는 겨울에 탈수용으로 나섰어. 나는 시대 환경에 적응하느라 나를 가꿀 시간이 없었어. 가꾸는 게 뭔지도 몰랐고 남편하고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어. 울컥하는 말에 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였다. 오지랖.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한다. 우리의 행불행이 남에 의해 주어지지 않음을 인지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에게 행복 공식을 못 배웠다. 그 시대 우리 부모의 삶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다. 시대가 변했는데 부모의 DNA 그대로 되물림하여 베끼고 검증되지 않은 내 생각까지 보태서 옳다는 착각과 어리석게 몸과 생각만 바쁜 생활이었음을 인정하지 못했다. 줄리어사, 난 나를 포기하며 참으며 살았는데 남편 하나 믿고 산 삶의 과정에서 원망의 원인은 이유도 모르는 남편 탓이 됐어. 오지랖. 왜 남편이 저 표현에 내 마음이 슬프지? 화가 나지? 참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했어야 했지. 반드시 찜찜한 현재 기분에는 내가 알아차려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
그 문제를 가벼이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다. 남 탓이 습관이 되기 전 내 탓일 가능성을 찾아 변해야 했고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했다. 남편이 사회에서 성장하듯 나의 입장에서도 세상을 느끼려 현명한 생각을 해야 했다. 나를 대하는 남편과 타인의 태도에 대한 내 권리는 남이 내게 거저주는 게 아님을 알아차려야 했다. 사회생활을 한다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가정주부로 대가족 살림살이에 일생을 보냈다면 직장 생활보다 몇 배는 힘든 일을 해낸 것이다. 돌을 닦았단 말이다. 경험자들은 전업주부의 삶은 고도의 인내와 해도 줄지 않는 무한반복의 결과와 보상 없는 희생이 인정받지 못했던 신경전이 깔린 작은 사회이기에 어마어마한 사회생활에서 겪어야 할 긴장이 배로 머무는 장소라 생각한다. 나를 포기한 희생자 마음이 아니면 나와 남이 공존할 수 없는 수련원 같은 고행처로 내 정신수행이 절로 되는 곳이라 생각된다. 그만큼 지금의 젊은이들은 생각조차 못할 불합리가 일어났던 대가족 생활이었다.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둘 중 하나의 정신세계를 품고 있을 거야. 초인적 성숙을 받아들인 인격이든 정신과 몸이 병들어 원망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져와 아무 일 없는 지금의 나와 상대를 고통 속에 있게 하며 살든 괴로움도 습관인 것 같다. 다른 이에게 내 행복을 기대했고 바라는 그 삶이 미덕인 시대였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더 깊이 내 자존감에 대해 생각을 해야 했다. 남편에게 종속되어 내 행복은 당연히 그의 책임으로 의무지음은 내게도 책임이 있어. 지금 자녀 시대에는 우리보다 현명해. 그렇게 어리석게 안 살지.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덕분일까? 줄리 여사? 젊은 날 남편의 말이 나를 절망케 했어. 여자가 수준 없게 연속극이나 보니 말이 통해야 살지 하더라고. 저만 잘났어. 난 시부모 시집살이보다 남편 시집살이가 더 힘들었어. 늘 남편의 눈은 내 행동 하나하나에 지적질하는 통에 나는 언제부턴가 남편의 잔소리에 노이로제가 생겨 매사에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어. 실수할까봐 걱정돼 물었더니 매사 물어본다고 지랄이야. 너는 머리가 없냐? 생각이라는 걸 못하냐? 난 점점 많아지는 남편의 요구를 소화하지 못하고 바보가 되는 걸 느끼며 그 시절에는 살아야 했어. 내가 없어야 한다는 말 깊이 동감해. 내 남편은 최고 학력의 그 시절 멋진 영화배우 같았지. 내 친정은 딸만 3명인데 그 지방 재력가이기에 그 시절 우리 자매는 남아 선호 사상이 깊던 그 시절에도 다 대학을 나왔어. 그 시절 분위기는 현모양처로 여자가 살아야 할 바른 코스였어. 나를 포기하고 사는 내게 남편은 답답하고 멍청하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기적이고 자기는 완벽한 신랑이라 생각했어. 그 당시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난 하루 종일 있었던 시어머니의 섭한 말과 행동을 고자질하고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했어. 내 말에 남편의 말수가 줄어갔어. 나 또한 허공에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남편의 무응답에 화가 쌓여 더 이상 서로 말을 안 해. 하루 10단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뭐 심한 거 바랬나? 남편이 고생했어. 한마디로 위로하면 될걸. 내가 집안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 세탁기도 못 쓰게 하시고 당신이 말 좀 해줘 했더니 자기 엄마는 20년 넘는 세월 세탁기 없이도 6남매 키우며 살림했대. 일동. 그땐 세탁기가 없던 시절이잖아. 모두 그래서 가만뒀어. 그걸 대파 싸워서라도 기세를 잡아놨어야지. 자기 너무 착해서 대드지도 못했겠다. 그치? 주여사. 그때 남편의 사나운 표정에 내 편이 아님을 알았어. 그 후 점점 할 말이 없었어. 내 주변
여사 말로는 나이 들면 고집도 꺾인다 하는데 더 심해져. 이제 저 사람 안 보고 살고 싶어. 남편은 변했어. 세상에 지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모든 걸 나와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해. 이젠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오래 같이 산 부부이지만 난 젊은 시절부터 의지할 남편이 없었어. 젊은 시절 상처 입은 마음이 우울증으로 자리 잡고 삶의 의욕도 용기도 없어 죽고만 싶어서. 남편은 정년 퇴직 후에도 조기 축구 응원단에 가입해 매일 저 혼자 바빠. 아이들 다 분가하고 둘만 살지만 함께 밥도 안 먹고 싶어. 밖에서는 자상한 표정으로 그는 이중인격자처럼 살아. 그 반면 난 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 남편은 모든 취미 활동을 혼자서도 나도 같이 산악회 가고 싶다 했어. 그 반면 난 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 남편은 모든 취미 활동을 혼자 해. 나도 같이 산악회 가고 싶다 했어. 남자들만 회원이라나? 내 남자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 나를 내보이는 게 부끄러운가 봐. 남편은 얼마 전 산악 멤버들하고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다녀왔어. 내게는 가기 일주일 전에 일방 통보하고 뒤늦게 알았어. 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남편만 바라보며 남편에게서 내 행복을 보상받으려 했어. 난 취미도 없어. 울컥울컥. 난 뭐 하나 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내가 처량해. 운전도 나이 50에 시작했어. 나 운전하겠다 하니 처음에는 반대했어. 남편의 반응은 집에서 살림하는데 뭔 운전이 필요해.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며 시집살이 할 때 내 몰골에 대고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무능한 여자라며.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커리어우먼처럼 사는 여자랑 비교하며 그 집 부인은 남편 술 마시면 데리러 왔다며. 부러웠다며. 내가 이제 운전할게. 술 마셔. 데리러 가줄게. 집에 차를 두고도 운전 못하게 해서 편찮으신 시부모 택시 잡아 타고 병원 다녔어. 내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막은 건 남편의 고집이 문제였어. 자기보다 내가 잘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마음에 안 들어 해. 무슨 이유를 붙이든 거부해. 자기 손을 거쳐야 허락하는 사람이야. 오늘의 나는 잘난 맛에 사는 남편 마음에도 안 드는 망가진 작품이야. 나도 자기 개발 못하고 살림에 묻혀선 내가 후회돼. 내 잘못이라면 그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순응한 게 잘못된 삶이었니? 내 희생적 삶을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저 잘난 할망구. 너무 미워. 난 그가 죽어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아. 상처 입은 아내의 진심이었다. 모든 것은 변해. 세상에 안 변하는 것만이 진리라는데 내가 꿈꾸던 삶은 변했어. 남편은 변화시키려 했지만 나도 그도 서로의 뜻대로 안 변했어. 최후의 자존심과 아픈 기억에 통곡하듯 울음소리가 커졌다. 안경 아래로 눈물이 흐른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라 그녀의 손에 저는 생명이 걸렸었다. 아, 이러다 여기서 죽기는 싫은데. 물티슈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다. 주여사,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도 위로가 돼. 나 오늘 살짝 미쳤나봐, 그치? 올해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복수심이 돌처럼 무겁다. 억울해. 난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다시 살아보고 싶어. 나도 귀하게 대접받고 살 자상한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자신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울고 나니 마음이 밝아졌다. 화제가 바뀌었다. 있잖아. 결혼 전일인데 남편보다 2해 전에 동아리 대학 선배가 날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 남자 선배 군에 가고 긴 군 복무 기간에 난 결혼했어. 결혼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기에
더 조건 좋은 지금 남편과 결혼했어. 비극의 시작임을 그때는 몰랐어. 아주 오래 그 남자는 내 주위를 서성였어. 지금은 외국에서 살 거야. 그도 유명세가 있어 가끔 매스컴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젊을 땐 반응하고 싶었어. 내 결혼 생활에서 오는 권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결혼과 동시에 아이들 엄마로 살아야 했기에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야. 슬플 때만 기억하는 위로였어. 어쩌겠어. 그쪽도 가정이 있는데 젊을 때 친한 친구에게 상의한 적도 있었어. 나 그 선배 한 번만 보면 좋겠다고 친구가 묻더라. 만나서 어쩔 건데? 몰라. 그냥 보고 싶어. 나는 울었어. 남자 선배는 결혼할 나이가 아니었기에 여자인 내가 그리 빨리 결혼할 줄 몰랐을 거야. 내게 한마디만 했어도 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대접해줬던 그 선배를 기다렸을 거야. 스쳐가는 인연으로 알았어. 내게 악수 한번 하고 편지할 수 있음 편지조가 마지막 인사였어. 한마디라도 나에게 기다려달라 물어주지. 그때는 군 복무 기간이 3년이 넘었었어. 부담이 됐겠지. 난 내 친구에게 들었어.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하듯 너 결혼 후 그 남자 선배가 제대 후 친구인 내게 찾아와 똑같은 말을 했어. 한 번만 전화로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그때 내가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어. 이미 결혼했고 지방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만나서 어쩔 건데요. 만남은 친구를 어렵게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니 좋아했다면 행복을 빌어주라 했어.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줬어. 너를 많이 좋아했나 봐. 기회 되면 내가 많이 좋아했다 전해줘요. 몇 년 방황하는 것 같았어. 너에게는 말 안 했지만 6년 만에 너가 내게 이 말을 할 줄은. 그는 금년 초에 외국으로 갔어. 아직 싱글이고 물론 연락처는 나도 몰라. 너도 잊어. 서로를 위해 난 나를 버리는 작업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 남편이 평가하는 무수리 같은 인생으로 세월이 흘렀지만 30년이 넘은 내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이야. 나는 가끔 꿈에서 그를 봐. 변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는 꿈에서 그를 보는데 그는 내가 안 보이나 봐. 나는 꿈에서 깨어 현실의 눈을 뜨면 다시 눈을 감았어. 내 기억 처음부를 되돌리고 싶다. 60 넘은 나이에도 나의 꿈속에서는 나도 그도 20대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있어. 보물 같은 기억이지만 슬픔과 기쁨이 함께해 감사해야지. 이제 잊어야겠지. 남편과 자꾸 비교해서 남편을 악마화시키니 고통의 무게는 거의 비슷해. 남편이 변했듯 우리 생각과 모습도 변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몸은 할머니인데 우리의 기억은 없는 고통을 안고 20살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 죽어도 가슴에 묻고 갈래. 지금도 그립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위로받은 기억이 없어. 내 마음에 남편이 없어. 남편 마음에도 내가 없어. 오지랖. 그 선배와 결혼했으면 지금 자기 모습이 어떨 거라 생각해? 지금과 다를까? 지금보다 낫겠지 생각하겠지? 상대는 달라도 누구와 살아도 우리 변하지 않는 본 모습을 갖고 살았을 거야. 나의 본성이 푸른색이라면 어떤 인연을 만나든 푸른색으로 물들이며 내 삶을 살아냈을 거라 생각해. 근본적 문제는 내가 그를 내 색으로 물들인 원인이지 싶어. 주여사. 야야야. 비유가 개떡 같다. 내 고통이 저 인간이 내가 창조한 괴물이라는 거야? 그건 심한 자기 학대다. 내가 자상했던 남자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눈물이 글썽이던 눈에 분노와 어이없음의 표정이 보인다. 너 요즘 맘공부인지 명상인가 한다더니 완전 사이비 무속신앙 교주처럼 말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납득되게 말해봐. 한뿌리 한 듯 분위기 좋았는데 영 기분 다운시키는 것 같다. 시장년 오지라. 탈무드에서 성격 포악한 남자와 자상한 남자 둘의 운명이 여자로 인해 바뀌어 악당 같은 남자는 선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 선량한 남자로 변화했대. 선하고 자상했던 남자는 시대 악녀를 만나 포악하고 거친 남자가 됐다지? 이처럼 여자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나 봐.